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이번에 끝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 국제적인 동계 스포츠 행사가 강원도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계 스포츠 도시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선수 육성은 일부 종목에 치우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 제대로 훈련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키채를 든 학생들이 빙판 위를 질주합니다. 이 가운데 키가 크고 다른 유니폼을 입은 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4년 전 스위스에서 열린 청소년 올림픽의 3대3 아이스하키에서 금메달을 딴 신서윤 선수입니다. 메달을 딴 뒤 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서윤 선수는 하키팀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지 못해 3년간 중학생 팀에 껴서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좀 활동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했고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연기하는 피겨 스케이팅 종목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학교에 팀이 없는 탓에 강원도 선수들은 사설기관 등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열린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한 강원도의 빙상 종목 선수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20명이 참가한 스키 등의 설상 종목과 대조적입니다. 강원도의 학교 동계 스포츠팀은 모두 42개. 이 가운데 빙상 종목은 10개뿐입니다. 그마저도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강원도의 학교 빙상 운동부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 영서 북부권에 몰려 있는데요. 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린 강릉 등 영동 지역에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체육인들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지에서 빙상 종목의 명맥이 끊길 거라고 말합니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생각하고요. 또 학생들이 빙상 종목을 많이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러나 교육청 등은 학교 운동부를 만드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합니다. 우선 지도자들을 데려오는 게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월 220만 원 정도인 인건비 등의 처우를 감안하면 실력 있는 코치를 강원도로 데려오기 힘듭니다. 수도권에 비해 선수 수급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생과 지도자에게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계 종목 육성 및 우수 학생 선수 발굴을 위해 장비비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초중고 계열화 확대를 위하여 학교의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빙상 시설을 갖추고도 강원도의 선수 육성 시스템은 미흡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을 위주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지역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하루 반나절을 써가며 강릉이나 춘천, 원주 등 큰 도시의 병원을 가야 합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을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군에 살고 있는 76살 함금영 할머니. 지난해 말 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양구에는 수술할 병원이 없어 지난달 춘천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건 일로 다니는데 꼭 이렇게 의료비이 큰 거를 할 때는 춘천으로 나가야지.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진료를 받는 날이면 늘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네, 여기는 양구군 시내와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분인데요. 여기서 춘천에 있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금영 할머니가 집에서 나와 출근길 정체를 뚫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9시. 네, 저는 춘천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1시간가량을 또 기다립니다. 병원은 이미 양구, 홍천 등 다른 시군에서 온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반나절을 병원 진료에 쓰는 불편함은 익숙해졌지만 혹시라도 모를 응급 상황은 늘 걱정입니다. 밤 늦게나 새벽 일찍 전화가 오면 저희는 좀 불안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만. 서울 시민의 96%는 1시간 반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단 50%만이 1시간 반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도 강원도 7개 시군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선의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4m 아래로 떨어져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는 차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환자는 헬기를 타고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분들인데 도로 여건이 아무래도 좀 불비하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강원도에서 중증 질환을 볼 수 있는 상급병원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등 2곳뿐입니다. 반면 서울은 상급병원이 14곳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년 10만 명 중 50명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는 조기 진단만 잘 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국내 대학 공동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기존 검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사진. 알츠하이머를 앓는 쥐 뇌에 있는 독성 단백질이 형광신호와 결합해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는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염증을 유발해 뇌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치매 치료에 있어 핵심이었는데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독성 단백질을 찾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성 단백질 응집체에 달라붙는 형광 물질을 개발해낸 건데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형광 물질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단순 피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합을 하면 약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증세를 보이기 전에 혈액에서 이게 검출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미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가득 차 버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낼 검사 장비가 전국에 약 200대밖에 없어 예약하는 데만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한 회당 1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추정 물질을 혈관에 넣어야 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10,000원 이하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검사법이 완성화가 되면 전 국민이 언제든지 치매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과 안정된 기술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했던 치매를 새로운 조기 진단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내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후보자 1인만을 초청한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 등도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별 제한 금지 행위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에 대한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절을 맞아 강원도 내 박물관 곳곳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윷놀이와 투호, 고리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열고 내일 오죽헌 야외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은 설 다음 날인 11일 민속연과 복주머니, 피리, 나무 문살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열고 속초 시립풍물단의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설 연휴 기간 각급 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528개 교육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일부 주차장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지만 심야 시간에는 폐쇄하는 곳도 있으며 곳에 따라 특정 날짜만 여는 곳도 있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주차장 개방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과 주차정보 앱 등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성군이 설 연휴 기간에도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행합니다. 또 설 당일인 내일 오전 6시 40분 수감역에서 케이블카에 탑승하면 가리왕산 정상에 올라 해맞이를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개최합니다. 12일은 정상 운영하는 대신 평소 정상 운행하는 화요일인 13일은 임시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삼척시의 대표 축제인 정월 대보름제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